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맛과 관련된 표현 중에서 salty, sweet, sour, bitter처럼 너무 쉽지 않은 조금 더 중고급 수준의 어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번 다뤘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예전에 다뤘던 거에서 훨씬 더 많이 추가해서 새로운 것으로 한번 리메이크 해보았습니다. 머랭, 크림, 빵 같은 것이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하죠. 그랬을 때 airy라고 합니다. 입에서 녹는다고 할 때 it melts in the mouth라고 하셔도 영어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airy와 비슷한 단어로는 fluffy도 있습니다. fluffy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음식은 팬케이크 있어요. 팬케이크 정말 잘 구워져서 구름같이 푹신푹신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fluffy pancakes라고 합니다. 다음은 crispy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삭바삭하다라는 뜻을 가졌죠. crispy의 반대말인 눅눅하다는 soggy라고 하시면 되고요. crispy의 동의어로는 crunchy도 있습니다. crunch랑 crispy를 interchangeably 사용할 수도 있는데 crispy와 crunch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crispy는 치킨 껍데기 정도의 바삭바삭함, 그리고 crunch는 포테이토 칩과 그것보다 더 많이 우구작우구작하게 먹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crunch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크럼블리는 크라상처럼 먹을 때 부스러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크럼블리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flaky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우이는 이제 빵 반죽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underbaked 또는 underdone 되어서 아직 다 익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덴스한 경우를 도우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구이는 구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음식인 브라우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우니가 진짜 촉촉하고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서 막 끈적끈적 찐득찐득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구이라고 합니다. 모이스트는 쉽죠. 촉촉한 것, 육즙이 많은 것. 육즙이 많다라고 할 때는 juicy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이스트의 반대말은 dry하다. 그리고 무시는 너무 오래 익히거나 너무 많이 저어서 건죽이 된 거, 그렇게 물렁물렁 흐물흐물 질퍽질퍽해진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무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러니는 달걀 노른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달걀 노른자가 익지 않아서 줄줄 흘러내려오는 것을 러니라고 합니다. 또는 달걀 노른자가 아니어도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액체가 나오는 것을 설명할 때 ru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텐더는 이제 육질이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텐더라고 하고, 텐더의 반대말은 tough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astringent이에요. astringent는 한국말로는 떨다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떨다가 영어로 뭔지 몰라서 답답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단어를 알고 나서는 열심히 외워둬서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blend. blend는 음식이 싱겁다라고 할 때 blend라고 하고요. 그리고 briny는 고기를 소금에 재울 때 이렇게 소금을 표면에 문지르는 것은 dry rub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dry rub을 할 수도 있지만 소금 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고기를 재울 수도 있어요. 땡스기빙 때 만드는 칠면조를 거의 대표적으로 항상 그렇게 소금물에 하루 동안 재워서 이렇게 소금 간을 하는데요. 그렇게 소금 간을 하는 소금물을 brin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rine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소금물에 재우다라는 동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브라인의 형용사형인 브라이니는 소금물 같다, 즉 짜다, salty하다, 또는 바닷물 같다, 이러한 느낌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음 earthy는 흙맛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봄비가 흙을 딱 처음 적셨을 때 나는 냄새 같은 느낌의 맛을 가진 것들, 버섯류라던가 뿌리 음식 같은 것이 earthy한 게 많은데요. 그런 좀 흙맛 나는 경우를 earthy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 freezer burned는 이 freezer burned 자체가 음식 맛을 뜻하는 것은 아닌데요. 냉동실에 음식을 너무 오래 보관하면은 그 음식을 냉동실에서 꺼내서 익혀도 그 약간 냉동실 맛이 나잖아요. 그 냉동실 맛이 날 때 그 음식이 freezer burned 되었다, it is freezer burned 라고 하거나, 또는 I can taste that it is freezer burned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은 흔히 사냥으로 잡아먹는 고기류를 이야기를 할 때 게임이라고 불러요. 뭐 사슴, 멧돼지, 꿩, 뭐 메추리 이런 것들을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야생 고기들만이 가지는 그 특유의 야생 고기의 맛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칭을 할 때 맛이 게이미하다라고 합니다. 다음 insipid는 무미입니다. 아예 맛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맛이 아예 없을 때 insipid라고 합니다. 이 insipid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사물에도 쓰여서 그 사람이나 사물이 정말 개성 없고 캐릭터 없고 무미건조할 때 insipid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nutty는 견과류의 향이 나는, 견과류 맛이 나는, 또는 버터를 불에 열심히 익혀도 엄청 고소한 그 nutty 향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nutty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 보통은 nutty하다는 고소하다 이렇게 외워서 참기름이 들어간 음식, 참기름 들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고소하다고 하니까 그때 nutty라고 번역을 한 적이 많은데요.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참기름이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굳이 nutty라고 하지 않아도 has a really good sesame oil flavor 정도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펑전트입니다. 펑전트는 음식의 맛이 진짜 엄청나게 진할 때 청국장, 된장찌개 아니면 마늘이 진짜 수북히 들어간 음식은 맛이 강렬하잖아요. 그렇게 강렬한 음식일 때 펑전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랜시드는 땅콩이나 잣 같은 견과류가 쉽게 맛이 가는데요. 그렇게 맛이 간 견과류를 표현할 때 랜시드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견과류 안에 있는 지방이 맛이 가서 랜시드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견과류뿐만 아니라 이제 오래된 기름도 그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기름도 랜시드해질 수 있습니다. 랜시드를 사용할 때는 비동사와 함께 사용해서 I think these peanuts are old, they are rancid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는 they went rancid 이렇게 go rancid 라고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맛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음식이 맛이 간 건 아닌데 오래된 음식에서 나는 그 특유의 오래된 맛이 있잖아요. 그 오래된 맛은 stale을 써서 표현합니다. 샤프는 레몬이나 시트러스류의 그 신맛이 강력하게 살아있을 때 샤프라고 하고요. 그리고 치즈처럼, 특히 체다 치즈처럼 이제 치즈의 맛이 강력할 때도 샤프라고 합니다. 다음 타르트는 이제 사워와 비슷한 말로 시다인데요. 사워가 그냥 시다라면은요, 타르트는 사워보다는 좀 덜 시니까 시큼한 맛? 그리고 살짝 단맛도 가진 느낌. 그래서 레모네이드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시큼하고 좀 달콤한 상황에서 시큼해서 좋다라고 할 때 타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르트 대신 신맛이 있는 그 특정 과일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되게 레몬 향이 좋네, 되게 라임 향이 좋네 라고 할 때 시트러시, 레몬이, 라임이 등으로도 신맛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맛에는 탱이도 있어요. 탱이는 이제 기분 좋게 맛이 쉬다고 해야 되나요? 사워, 타르트, 탱이 중에 세 가지를 굳이 이렇게 순서대로 놓자면요, 탱이가 가장 덜 신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탱이라고 하면은 레몬 파이를 떠올립니다. 레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짝 시큼한 맛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구워낸 파이이기 때문에 레모네이드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덜 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마미는 감칠맛입니다. 이렇게 참 일본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부터 뭔가 세계의 무대에서 있었던 플레이어라는 점이 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본어가 영어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마미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는 hodgepodge. 어떤 것에도 포함시킬 수 없던 것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일단은 세이보리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이보리는 맛있다라는 뜻도 가졌는데요. 흔히 쓰이는 걸로는 이제 스윗의 반대말로 이제 메뉴에 항상 음식을 적은 부분이 있고 디저트를 적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디저트를 디저트 섹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스윗 섹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음식류를 이야기를 할 때는 세이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이보리에는 맛있다라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류라는 말이 있다는 점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헐티는 배가 잘 부르는 음식, 콩이나 육류 같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서 배가 쉽게 불러지는 것, 그리고 그 음식이 오래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헐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aftertaste는 끝맛이라고도 하죠. 이제 삼키고 나서 입 안에 남는 맛을 이야기를 할 때 aftertaste라고 하는데요. 동의어로는 finish도 있어요. 근데 살짝의 차이점은 이제 finish는 원래 목 넘김도 우리가 finish라고 하잖아요. 근데 aftertaste는 그 목 넘김이라는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aftertaste는 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쓴맛이 뭐 별로인 맛이 입에 계속 머무를 때 aftertaste is pretty bitt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인 come through입니다. come through는 들어간 특정의 재료의 맛이 다른 재료에 묻히지 않고 그 맛과 향이 전해진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빵을 할 때 살짝 아몬드 향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몬드 익스트랙트를 한두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랬을 때 아몬드 향이 이렇게 와 아몬드다 라고 이렇게 오버웰밍하게 나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약간 저 뒤 어디선가 그렇게 아몬드 향이 나는 느낌? 근데 그게 다른 재료의 맛에 묻히지 않고 여전히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할 때 the almond flavor comes through 라고 하고요. 또는 좀 헤비한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레몬 주스를 한 여러 티스푼 정도 마지막에 넣고 젓기도 해요. 그랬을 때도 그 레몬의 향이 그 다른 헤비한 음식에 묻히지 않고 조금 산뜻한 그 느낌이 날 때 I put just 1 teaspoon of lemon juice at the end, but it really brightens up the flavors and it does come through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머릿속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맛에 관련된 표현 중에서 너무 쉽지 않은 것들만 한번 모아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아마 많을 거예요. 다른 맛과 관련된 좋은 표현들 알고 계신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이랑 공유를 하면서 같이 배워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